서울대학교 세안교육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지난 9월 16일 날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낙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국가가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서 낙태를 출산으로 유도할 정책은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가 낙태를 권장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견을 방치하면 죽음에 이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 되게 되고, 남인순 이수진 의원은 만삭낙태, 약물낙태, 낙태 건강보험 지원 등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여서 만삭태아가 이렇게 죽어도 태아보다 반려견보다도 훨씬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동물 보호를 지나서 동물 복지를 주장하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만삭된 태아를 죽이면서 동물복지를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주장입니다. 또 이재명 정부는 약물낙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약물낙태가 안전하고 쉽고 간단하다고 주장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또 2018년에 두 번에 걸쳐서 대규모로 인공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물낙태를 한 약 70%에 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고 추가적인 수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낙태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출산을 앞둔 호민지 주부, 세 자녀를 둔 김은혜 학부모, 또 중학교 2학년 학생인 고다인 학생, 최다솔 청년, 그리고 이영희 작가께서 각각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주 된 태아를 품고 있는 만삭 임산부이자 5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낙태 약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것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한 임산부들을 위한다곤 하지만 정부의 핵심 목표인 국정과제에 굳이 낙태 약물을 넣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성들을 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여성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찾아봤습니다. 2025년 8월 6일 한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든 임산부가 낙태 약물로 낙태를 시도하다가 대량 출혈과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더 알아보니 낙태 약물은 출혈, 폐혈증, 감염, 불임, 심지어 산모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낙태 약물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위험한 것으로 여성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임산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낙태라고만 알려주는 것은 임산부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어도 그 아이를 지켜 임산부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호출산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킨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보내 가정 위탁이나 입양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보게 되었고 그 내용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낙태 가능, 낙태 약물 가능, 낙태 건강보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낙태 허용 기준을 담은 형법은 건드리지 않고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임신 전 기간에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만삭 낙태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건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최근 남인순, 김혜지, 용혜인 의원이
정이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 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위미노누의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가 발제를 하였는데 발제 중에 임신 전 기간에 걸친 낙태는 만삭 출산보다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하였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 물론 임산부의 사망률만 따졌을 때에는 임신 초기의 낙태는 만삭 출산보다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망이 아닌 부작용의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삭 낙태는 만삭 출산보다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임산부가 사망할 수도 있고 크나큰 부작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 무엇을 위해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 국민의 대표로 일해달라고 투표로 뽑았는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국회의원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야당은 여성의 입장을 배려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임산부는 뱃속에 살아있는 아기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여성들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여성들이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저는 임신 37주에 접어듭니다. 아시다시피 37주면 언제든지 뱃속에 살아있는 아기가 나올 수 있는 주수입니다. 그래서 출산 가방을 싸는 등 출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임산부를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게 이동하게 하여 이 자리에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가 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만삭이라 배가 불러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은 몸이 불편한 임산부와 가장 약자인 뱃속에 살아있는 아기를 이 자리에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대통령이 할 행동입니까? 이거야말로 이 정부와 거대 여당의 폭거가 아닙니까? 저는 엄마로서 첫째 시영이와 둘째 복덩이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특별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소중히 여기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름답고 예쁜 아이 셋을 기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막내는 제가 41에 출산했습니다. 셋째를 낳았을 때 애국자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이 나라를 이만큼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베이비붐 시대 이후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는 산하 제한 정책이 들어섰고 결국 인구 절벽 내리막길 내달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로 수십 년 내에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이수진 의원은 모두를 위한 안전한 임신 중지라며 만삭 낙태 허용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낙태 약물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위하는 국회의원이 만삭 낙태를 허용하려는 것인지, 어떻게 나라를 위한 국정과제로 낙태 약물 도입을 발표하는 것인지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르치며 서로 합의만 하면 성관계가 가능한 것처럼 무책임한 성도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 각종 피임법을 가르치지만 태아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교육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의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진다면 쾌락적인 성적 만족을 추구하지만 태아 생명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생명윤리가 상실된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새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학교 성교육을 피임 교육이 아닌 생명 존중 성교육으로 바꿔주십시오. 둘째, 만상 낙태뿐 아니라 오남용이 높은 낙태 약물 도입을 철회해 주십시오. 셋째, 임신 중지, 여성 재생산권, 여성 건강권이라는 왜곡된 단어 사용을 금지해 주십시오. 저는 아이들을 이런 왜곡된 단어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본래의 뜻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단어를 단호히 거부하고 나라의 기둥이 되어줄 태아들의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위험합니다. 나라의 미래가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고다혜입니다. 저는 아직 성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는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중요한 가치 중에는 생명 존중과 책임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건강한 성인으로서 자라나는 과정으로 저의 경험상 아직 판단력과 경험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 어른들은 청소년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신 기간에 제한 없는 낙태와 낙태약물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청소년인 저에게도 옳지 않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지 제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낙태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청소년들은 성관계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해도 돼. 결과는 책임질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을 법으로 가르쳐준다면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저와 같은 청소년들은 이 땅을 살며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 없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위험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관계 이전에 책임과 생명 존중을 배우는 교육, 임신과 출산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및 학업 중단 예방 지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과 안정망 확보, 이런 것들이 임신 중절보다 먼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제 친구들은 서로를 지키고 생명을 소중히 지키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책임과 함께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국회와 정부가 우리 청소년들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을 존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법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이고 여성 청년 최다솔입니다. 저는 동물보호와 낙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남인순, 이수정 의원은 만상낙태, 약물낙태, 낙태 건강보험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을 지난 7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 이재명 정부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낙태권 보장, 낙태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하도록 주문했지만 남인순, 이수정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두수 상관없이 낙태가 가능함을 명시하며 태아 생명보호 규정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80번 과제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모토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조성,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동물학대 없애기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98번 국정과제로는 여성의 임신중지법 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동물복지 확대를 주장한 앞서 80번 과제와 달리 98번 과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회 조성, 태아 학대 확대하기, 태아 복지 삭제를 목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아와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만들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태어난 후에 아기만 지원하겠다고 87번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대통령,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회는 모두 현재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태아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 제안하며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 비의학적이며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이수진 국회의원은 만상낙태, 약물낙태, 낙태 건강보험 지원을 요구하는 오자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또한 국민인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정부는 태아도 국민인 나라, 태아와 임산부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정부는 동물복지 확대만 국정과제로 기획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태아를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는 낙태 약물 도입이 아니라 친생명, 친가족 정책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은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낙태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의 성해방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페미니즘은 출산도 거부하고 모성도 거부합니다. 이것을 성재생산권 보장, 그리고 임신과 출산을 거부하는 것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아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고 여성이 가진 고유한 존엄성,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만나서 관계를 맺고 헤어지고 여기에 남성들은 앞으로 책임을 방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낙태율은 높아지겠죠. 저출산 극복은 언제 합니까? 그리고 책임성 없는 이런 관계는 낙태 약물을 쉽게 함으로써 섹스, 예스, 아이, 노 이런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가부는 낙태 약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가부 본연의 업무,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과 출산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데 정책과 역량을 쏟아야 하는데 낙태가 도입이 여성가족부에서 소관한다는 것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각성하고 이것을 반드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명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낙태라니 동물복지 이전에 태아 생명권 보장하라. 70여 개 단체가 연대한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반생명종 국정과제를 참담한 심정으로 규탄한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일부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정부는 80번 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내세우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반려동물 진료 및 경감,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세밀한 동물복지 정책을 약속했다. 현행 동물보호법만으로도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동물복지 인프라를 국가 책임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미래 세대의 근간이 되는 태아 생명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태아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가족과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존엄한 인격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낙태 합법화와 낙태약 도입을 추진하면서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태어나지도 못한 생명을 앗아가려 하고 있다. 이는 생명 윤리를 파괴하고 태아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반인권적 만행이다. 또한 여성에게 가해질 신체적, 정신적 위험과 깊은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여성 건강권 침해이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태약을 복용한 여성 중 10% 이상이 폐혈증, 감염, 응급수술, 응급실 방문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며 낙태권보다 생명 존중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낙태 관련 정책이 원래 보건복지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배정된 점이다. 이는 의학적,
법적 논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을 정치적 어젠다로 전락시킨 것이며 태아 생명권을 단순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 문제로 축소 왜곡한 것이다. 정부가 여성의 안전을 진정으로 보장하려면 생명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권리로 포장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왜곡시키는 것을 멈춰야 한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져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동물복지에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인간 사회의 기초 생명체인 태아가 존재해야 동물과의 공존도 가능하다. 태아가 없다면 국가도 경제도 문화도 없다. 우리 연합은 이미 지난 7월 남인순 이수진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반대하며 연대한 바 있고 9월 16일 전국 종교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들이 모여 공식적으로 창립하여 태아 생명수호를 위한 연대를 결의했다. 태아 여성보호국민연합은 외친다. 동물보다 태아가 먼저다. 낙태약 도입을 반대한다. 태아 생명권을 보장하라. 2025년 9월 24일 태아 여성보호국민연합 70개 단체 상입니다.